안녕하십니까. 참호의 보이차 시음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보이차는 1993년 호길전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검색해서 찾은 사진인데요. 93년에 만들어진 호길전차로 소개가 되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 사이트는 흑차왕이 주인이신 것 같고, 보이차와 흑차라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1993년경에 생산된 호길 변소전차. 변소차는 티벳이나 신장 등에 공급됐던 변방 지역으로 이제 공급됐던 차인 것 같은데, 이런 차들 중에 사천 지역에서 만들어진 복전, 강전, 금첨은 사천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갔고, 호남이나 호북에서는 복전, 청전 등이 만들어져서 티벳이나 신장 지역에 공급됐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보이차에 속하는데요. 운남에서 보이차를 주로 공급을 했는데, 호길전차는 분쇄된 찻잎, 부스러지기는 일부러 분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멀쩡한 것도 보이거든요. 분쇄된 찻잎도 활용돼서 만드는 것 같은데, 티벳 지역에 공급된 차, 하관 차상의 말로는 하관 차창에서 생산된 차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길 이렇게 이제 이게 튀어나온 건지 튀어나오게 이렇게 돼 있죠. 양각은 아니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다 부스러진 잎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안에는 부스러진 잎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이 이제 앞면인 것 같고요. 속안에 부스러지고 막 그렇죠. 요 샘플 차가 있어서 제가 샘플을 공유해 주신 지인이 있어서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93년이면 오래됐습니다. 32년 된 청전차다. 보이청전차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생긴 모양이 보연패 전차 조금 생각나게 되긴 하는데요. 이제 부스러진 잎이 많은 걸 볼 때는 보연패 전차가 조금 더 나은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워낙에 이제 이 차는 이제 32년 됐기 때문에 노차의 맛을 잘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32년 된 호길전차, 1993년 호길전차, 세차 후 빠른 출수의 첫 번째 탕입니다. 빠른 출수라 탕색이 이렇게 붉게 나오진 않아요. 첫 번째 탕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탕을 살짝 빠른 출수 탕을 마시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적응을 좀 하면서 처음부터 약간 진한 탕 마시는 것보다는 이런 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마시다 보니까. 첫 번째 탕입니다. 아이고 뜨겁네요. 흔들려서 사진을 하나 찍으려다가 흔들렸습니다. 원래는 뜨거워 그래야 되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뜨거워요. 빨리 출수해 가지고 뜨겁습니다. 뭐랄까 약간 좀 황편 노역 뭐 이런 거 들어간 맛이 조금 나는 근데 그래도 뭐 그냥 괜찮은 편입니다. 차후의 향기를 맡아보겠습니다.
아, 이런 비슷한 향기. 예. 약간 흑차 종류 비슷한 향기가 조금 나는 분위기입니다. 호길전차 했는데 이 차는 일단 보이차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는 것 같죠. 약간 좀 복전을 마실 때 느꼈던 그런 맛과 분위기가 살짝 좀 있어요. 그런 복전에서 나는 전형적인 향이 나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초기의 어떤 복전에서 나는 그런 향은 물론 안 납니다. 근데 맛에서 약간 복전 분위기 맛이 나는 것은 아마도 거친 잎들, 노엽, 황편 이런 거가 또 부서져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익을 때 익어갈 때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복전 비슷한 맛이 좀 맛과 향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 탕입니다. 10초 우려진 두 번째 탕입니다. 탕색이 꽤 붉게 나왔죠. 제 탕색이 나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덩어리 한 덩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탕색이 제대로 나왔다기보다는 아직도 연한 편인 것 같습니다. 노차의 진향과 진미가 있습니다. 차후에서도 노차의 진향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수 보이차의 어떤 그런 진향미하고는 약간 다른 듯한 거친 잎이 부서져서 나오는 듯한 그렇다고 뭐 이것이 조향으로 가깝게 확 느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서지고 압축돼서 익어가면서 나온 향이 초반 1탕, 2탕, 3탕쯤에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 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엽이나 줄기 뭐 이런 게 많으면 조향적인 모습이 많은 건데 그런 게 또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부서진 듯한 잎이지. 그래서 아마 이제 압축되면서 익으면서 생겨졌던 어떤 맛과 향이 초반탕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조향미는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듯한 복전스러운 느낌의 어떤 맛과 향이 살짝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이차스러움이 많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탕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보이차스러운 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향이 있고 진향미가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이 덩어리가 아직 안 풀어졌는데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를 또 한 편 봤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저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을 한 가정을 중심적으로 인류 전체가 처해져 있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며 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조금은 비참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인류 전체의 일반적인 모습을 담은 조금은 잔인한 듯한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영화를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
감독이 그런 영화 뭐 올드보이 뭐 헤어질 결심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감독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었지도 않고 요번에 이제 같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이 어쩔 수가 없다는 정말 노벨 평화상 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 감독이 영화로 노벨 평화상을 안 준다고 우리 딸이 그러는데 아니야 줄 수도 있어. 그냥 자기들 마음이야 노벨. 그래서 어떤 인간이 처해져 있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절제를 잘해서 굉장히 잔인스럽게 살인 장면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아주 우리 한국 영화는 아주 리얼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 아내가 손예진이 아내로 나와요. 이병헌이 아내로 나오는데 손예진이가 그 살인을 한 남편을 아는데 그 남편을 품어주더라고요. 와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병헌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죽여서 나의 그 취업 경쟁자를 죽인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가져서 하긴 하지만 어리숙한 누구를 많이 죽여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직장인인데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은 굉장히 어떤 단편적이고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좋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뭐 조명이 떨어져서 배우가 맞으면 대신 내가 그 자리로 이거보다도 더 이건 점잖은 거고 이 어쩔 수가 없다는 이거보다 더 리얼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취직할 나보다 경쟁력이 있는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취업을 해야겠다. 이제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이 일부러 이런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설정.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더 깊게 터치를 하면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터치를 해야 돼요.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왜냐하면 제 마음을 막 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병헌이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터치는 못해요.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이병헌의 얘기는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어떤 한정된 한 단편적인 취업이라는 뭐 가족을 위한 어떤 상황이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영화인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비현실적인 모습을 취해줘서 좀 적당히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럼 나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품은 적이 없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있죠. 사람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피해를 받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 영화는 가족을 지키는 먹고 사는 문제. 뭐 돈 없어도 먹고는 살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약간만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심화되면 우린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입니다. 우리 남자들. 그런 인류 역사가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전쟁이나 극한 위협이 올 때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적군이나 누가 내 집을 공격하고 내 가족을 해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조건에서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무기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는 그 정도는 생각 안 하죠. 그러나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정말 복수해야 될 만한 뭐 상황이 된다든가 아니면 난데없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정당방위적인 어떤 입장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그냥 리얼하고 아주 그런 상황까지는 다뤄주지 않고 있어요, 그 영화가.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과연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가. 뭐 취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 간다는 생각은 안 하죠. 참고적으로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그러면 현직 목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겠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제하지 못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처하고, 결국에는 이런 극적인 일도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걸 포기하는 게 좋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극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목숨을 내가 뺏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어떤 미리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포기하든가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좋은 대화로 그냥 합의를 하든가, 뭐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은 인류 전체, 인류 구성원 전체. 근데 우리 딸은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아직 나이를 많이 안 먹고 안 살아봐서 그런다. 나이를 좀 먹고 살아보고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생각까지도 품을 때가 온다. 실행은 못하지만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때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살존의 어떤 실존의 아주 첨예한 부분, 드러내지 않고 싶은 부분들을 터치를 해줘요. 근데 이병헌이 직업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 정도까지만 터치를 해줘. 그게 더 깊게 들어가면은 보기 힘들 겁니다. 보기 힘든데, 그런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모습을 일부러 그렇게 저는 이제 택한 것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주 예민한 영화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떤 인간 심리나 인간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걸 볼 때 이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절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 삶의 실존. 근데 그 가족이, 이병헌이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손예진이 아내고 아들이 그 시체 처리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손예진이 아내가 그 이병헌을 품어주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습은 인류 역사에 사실 되게 많거든요. 비단 굉장히 비도덕적인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비도덕적인 살인이 아닌 살인에 준하는 행동이든 뭐든 그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 그걸 이제 여지껏 다 품어주거든요. 우리 인류의 문화 인력적으로 볼 때 그걸 다 품어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손예진이 사람을 2번 죽인 남편을, 자기가 나무를 파봤는데, 이거 스포일러인가? 나무를 파봐서 시체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그 남편을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품어주고 사랑하고 가족의 생활을 이어가고, 그렇게 그 아들이 살인을 목격한 그 장면도 이거 아니야, 돼지였어. 돼지를 묻은 거였어. 이렇게 아들한테 설명해주고 안정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이제 대부를 볼 때도 봤습니다. 그 아내가 그 비토 콜레세온가 그 비토가 사람을 죽인 걸 알았는데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진짜 죽였냐? 그랬을 때 그 비토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 안 죽였어. 그러니까 그 안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그 안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냥 떠나지 않고 같이
그 가정에서 있어줬습니다. 그 비토 콜레오네, 예, 그 대부 원의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대부 2도 봤어요. 대부 2도 봤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들어서 어떤 인생과 우리 사는 삶, 인간의 어떤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는 정말 굉장히 막 인간 삶을 너무 리얼하게 파고들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영화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가족들은 비현실적이고 막 잔인하고 뭐 어떻게 저런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를. 근데 저는 50대 중반 남자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봐도 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을 터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AI 뭐 해서 이제 직업이 다 없어져 가고 나중에는 공장에서 혼자 일하게 되는, 그 사람 취업합니다. 취업하고 출근해요. 그 자리 차지해서.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방향이 혼선을 일으켜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누가 다른 사람, 죽은 사람 2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 죽고 자기도 죽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지켜진 것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마음의 상처들은 다 있겠죠. 근데 스스로 그 상처를 덮고 한 가족으로서 어떤 원팀으로서의 또 좋은 삶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람 죽인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 어쩔 수가 없다. 어떤 죄악에 대해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니, 그 죄에 대한 결과나 어떤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나 삶을 통해서 다 받게 돼 있죠. 정확히 100% 다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인류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리얼하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넘버원으로 지금 이건 정말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리얼한 어떤 영화다 하는, 이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박찬욱 감독 이런 거 한두 편만 더 만들면 노벨 문학상,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뭘 봐도, 연극을 봐도 뭘 봐도 이제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만 했어도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우리 성경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워할 때 정말 어떤 때는 막 그 사람과 싸워야 될 때는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랑 같다. 이건 이제 어떤 인류가 살인죄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라는 건데, 근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 영화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생각,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정이라는 가치.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오면 그냥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죠. 전쟁이 오면 모든 게 더 혼란해지고, 과거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좀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대로 다 일어나잖아요. 옛날 같은 똑같은. 그래서 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인가 봐요.
근데 너무 좀 뭐랄까 사람 죽이고 기생충도 사람 죽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견디기가 힘들어. 이 영화는 뭐 비슷한데 사람 죽어나가는 숫자나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너무 적극적으로 죽인 상황도 아니거든요. 한 사람은 그렇게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어떤 비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생존의 어떤 생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생존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뭐 직업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그 정도만 설정을 했어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간 거, 일부러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까지만 딱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직업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룬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인간 삶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자는 어떤 그런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쓰러졌어요. 그 영화를 보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너무 힘들다고. 영화 내용이 너무 힘들다고 막 쓰러지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날 거를 위해서 대비도 하고 실제로 좀 쌀도 한 세네 푸대 사놓은 적도 있고요. 비상 어떤 키트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방독면 이거 관심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대처를 해서 뭐 살아남아야 되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아야 된다. 전쟁의 위협이 오면 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정말 위험스러울 때는 돈도 주려고 그랬고요. 택시 타고 어떻게 오든가 어떤 우리 가족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발발하면 평창 올림픽 전에 그런 어떤 나름 어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있죠. 생각해 본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돼서 내 가족을 지켜야 될 상황, 나는 그럼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을 했다니까요. 죽여야 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전쟁터에 가서 군인들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살인이 일었다고 면죄부를 받고 무슨 정당화돼서 상처도 안 남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뒤의 삶도 처절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살아야 되니까. 그 뒤의 삶은 어떻게든 또 감당을 해 나가야 되지만 정상인 같이는 되지 않겠죠. 그런 큰 일을 겪으면 정상인 같지는 않죠. 그런 어떤 그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상황까지는 안 가도 그거에 버금가는 많은 상황이 굉장히 많고 어떤 그 억울한 피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분노나 미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당하신 분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안에도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예리하게 터치를 하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견디기,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가려놓고 그냥 뭐 모르겠다 그러고 말아야 되는 상황이 그 영화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좀, 그럼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만약에 극적인 상황이 오면 내가 또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바탕에서 좋은 결정이 되겠는가. 힘들었어요. 하여튼 영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관객이 조금 보다가 영화 힘들고 난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은 볼만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다 거기서 한번 전 인생을 걸고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60대들은 자기 살아온 전 인생을 걸고 거기서 한번 뭔가 깊이 생각해보고 할 만한 영화인데,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감당이 안 되고, 한 가장으로 가족을 과 함께 한 가장으로 한 5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은 볼만한 영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뭐 대화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시음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되게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자분들도 조금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차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요, 상남자들이 얌전해 보이지만 이게 내적인 힘이 강한 거거든요. 내적인 힘이 강한데, 점점 더 보이차적인 맛이 나고요. 회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으네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보이차, 적당한 찻잎으로 이제 적당히 만들면 되게 이렇게 좋은 차품이 나오나 봐요. 이 차 뭐 되게 특별히 좋은 원료로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차품이 되게 좋습니다. 초반 첫탕 두탕 뭐 이런 때 있던 약간 좀 거친 압축돼서 뭐 익어서 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점점 빠지면서 점점 깔끔해지는 보이차의 맛이 납니다.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약간 이 부서지고 뭐 이런 잎들, 찻잎도 보면 노엽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부서진 잎, 뭐 황편 노엽 조금 있긴 한데 아직도 덩어리로 있습니다. 차 잎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차 만들고 부서진 잎, 그 다음에 좀 B급 잎 남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관 차창에서 만들어졌으면 그 근처 잎이고, 자기 이제 만들던 찻잎들 그런 남은 거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산미가 좀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부서진 듯해서. 하여튼 뭐 골치 아픈 영화인 것 같은데, 인간 전체의 삶의 모습,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은 안 나왔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살인하고, 그건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는 아니다, 돼지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속아서 완전히 속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내는 알거든요. 아내는 아는데 아내가 그냥 덮어주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손예진이 배우였는데 참, 예. 그 배우의 어떤 캐릭터가 그 배우를 더 관심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손예진이란 배우는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배우였는데, 예. 그 역할이 마음에 듭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좀,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입장이 있는 얘기들이죠. 있는 입장이 이제 좀 본질적이고 깊은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뭐 차 마시면서 할 얘기들은 아니고, 예,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예, 그 정도는 아니래도 누구나 맞이하는 어떤 실존적인, 예, 위기, 실존적인 상황이다. 예, 실존적인 상황이다. 금방이라도 정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는가. 예, 생각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이 되죠. 생각해 보신 분들은, 예. 그게 이제 남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는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으로 향하면 뭔가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새 출발이 어려운. 차가, 예, 고산미, 충족한 고산미에서 오는 달콤함이 전형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다 부서진 잎이라, 예, 산미도 있고, 예, 쏟아져 나오는 그 고산미에서 오는 달콤함, 예, 그런 게, 예, 차 맛이 괜찮습니다. 일반 그냥 보통 만들어지는 보이차 스타일의 맛보다는 산미도 더 느껴지고, 맛은 그냥 평범한 듯한 맛이에요. 맛은요, 이건 이제 하관 차창에서 만들어졌다면, 예, 어떤 찻잎일까? 산미 있고 그냥 평범한 이런 맛이라면 무량산 찻잎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량산 찻잎? 무량산 찻잎 익으면 그냥 이렇게 덤덤한 맛에 달고 맛있고 고산미 좋고 달고 맛있는 차, 이런 스타일의 회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몇 년 안 된 무량산 차 마셨을 때, 예, 무량산 차 고산미 좋고 그냥 뭐 적당히 달고 맛있는 듯, 예, 이 노차가 됐을 때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여기 무량산 찻잎만 들어갔을 리는 없고 이것저것 막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차 맛은 그냥 무덤덤한 그냥, 예, 그런 보이차, 그리고 이제 고산미에서 나오는 이제 달콤한 단맛, 예, 맛있는 회감, 예, 이런, 예, 차 맛이 느껴집니다. 예, 화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 죽는다, 죽인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 말을 그렇게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 씁니다. 예, 죽인다, 뭐 너 죽어, 뭐 맨날 이런, 아니 어려서부터 그런 말 써요. 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 삶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절제를 하고 윤리를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법을 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뭐 법의 어떤 판단도 받아야 되고, 예, 대개는 이제 스스로 잘 관리를 하죠. 스스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 가지고 이제 완전한 면제가 되겠는가. 이 영화는 행동으로 옮겨졌는데도 그냥 덮은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가정이 그 다음에 행복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뭔가 좀 정리돼서 또 그냥 생활을 이어간다. 예. 그야말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간다. 좋은 소망을 만들어가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나 그것에 이제 죄는 또 뭐 어떤 뭐 심판이나 죄에 대해 돌아오는 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결론 내기 어려운, 예. 각 종교에는 종교 나름대로 또 뭐 답을 찾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입니다. 금기. 네, 금기예요. 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기고, 예, 대화가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된 남자들이라면 약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민하게 터치하는 저런 것들이 있어서 겨우 감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겨우 감당이 되고, 제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멘탈이 강한 편인데, 예, 정말 예, 조금 힘들게, 예,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받는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화더라고요. 이 기생충은 이런 부분이 좀 덜했는데요. 기생충은 어떤 이렇게 살짝 이제 겉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의 겉모습과 그 가정의 어떤 겉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라면 이거는 정말 너무 깊게 터치합니다. 깊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게 터치해요. 정말 깊게 터치하는데, 근데 그 감독의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비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감독의 배려가, 예. 근데 그 감독은 아마 그 너머를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다는 거죠. 뭐 비현실적인 영화 만드는데 거기서 끝났다고 이렇게 단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더 깊게 더 봤는데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들은 관람자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하는 거기까지 준 것 같다.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다 담았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듭니다. 올드보이 같은 거, 예, 어떻게 하다가 이제 TV에서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약간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좀 다루긴 했는데 사실 뭐 별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 영화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올드보이. 그 다음부터는 안 본 거예요. 뭐 헤어질 결심, 뭐 우리 다른 가족들은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헤어질 결심 뭐 상도 많이 받고, 예. 한번 보려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올드보이도 그렇고 뭐.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류에 속합니다. 그런 류에 속해. 해석을 잘 해내지 않으면 견디기 쉽지 않다.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게 참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역량이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꼭 무량산 제 쉬운 게 무량산 타차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무량산차 생각납니다. 무량산차. 그냥 들어서 생각하는 게 그지 아무 근거가 없는데요. 무량산차가 고산미가 좀 있더라고요. 뭐 다원차 같은 뭐 그런 차일 것 같아요. 다원차 뭐 가격도 쌌던 타차인데요. 이런 쌉싸름한 기가 그 고산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달콤함도 있고, 지금도 고산미가 느껴지는 탕입니다. 노차의 어떤 진년 장향은 좀 얌전하고, 차는 건창으로 깨끗하게 잘 익었습니다. 건창으로 깨끗하게 잘 익고, 아주 뭐 멀쩡한 차예요. 멀쩡한 차고 원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런데 몇 탕 지나고 나니까 그냥 보이차스럽고요. 고산미가 좋은 어떤 보이차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가루, 뭐 부스러기 이런 게 있어서 고산미가 엄청 센 거죠. 이런 차 있습니다. 이 맹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약간 이제 부서진 차로 만들어진 뭐 맹해 차창에 있었던 원료라고 하는데 뭐 그런 차도 있고, 이렇게 부스러진 차들 진하게 우러져 나오죠. 그 부스러진 단면들에서 이제 우러져 나오고 막 그러니까 표면보다는 단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까 무난하게 깔끔하게 아주 담백하게, 담백이란 말은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담담하게 뭐 그런 차 맛인데 마시고 나면 그냥 달고 맛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달고 맛있는 느낌이 있어요. 여섯 번째 탕 다 마셨는데요. 마시고 나서 역시 고산미 뒤에 오는 이 달고 맛있는 회감이 좋은데 한 40초 우려진 탕을 마셨던 것 같은데요.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맛은 약간 무덤덤한 맛인데 달고 맛있어요. 맛 자체는 그냥 무덤덤한 맛인 것 같아요. 그냥 고산미 무덤덤한 맛인데 회감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고산미도 좋고 약간 쌉싸름한 이 고산미도 좋고, 무량산차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무량산차. 하관 차창에 무량산차 들어간다고 보죠. 무량산차. 무량산 다원차. 하관 차창에 전부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네요. 달고 맛있습니다. 이건 고산미가 아주 충족스럽고 달고 맛있는 노차네요. 깔끔한 노차.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골치 아픈 일을 뭐 대인 관계에 골치 아픈 일은 아니었는데 그 골치 아픈 걸 정리해서 통과해서 나오는 게 근 한 달 걸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조금 홀가분해지는가 보다 했는데 역시 또 많이 생각 그 정도는 아니래도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그거 넘어간 또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물론 그 전에 더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지만 이제 이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또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렇다고 뭐가 잘 준비가 다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계속 시간은 다가오고 당면한 일들은 한 가지 한 가지씩 또 뭘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고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제 한 5년 3년 5년 먼저 살아간 사람 굉장히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중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연장자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저보다 이제 연소자들을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사람이 5년 3년을 뛰어넘는 게 매우 힘들다. 큰 재벌도 3년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경험이 많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온갖 것을 다 배웠어도 인생 3년 산 사람 그 사람보다 3년 더 산 사람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3년 5년 초월한다는 게 그 3년 5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례 가져야 되는 뭐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뭐 교육을 시키고 결혼시키고 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3년 5년 밟아간 사람들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상적인 코스 인생의 이제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코스를 먼저 3년 먼저 밟아간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뭐 한 10년 뭐 20년 된 사람들은 이건 뭐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게 모든 게 정말 이 경험이 축적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신감도 생겨지지만 어느 순간을 넘으면 또 이제 약해지잖아요. 건강도 약해지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뭣도 약해지고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이제 위에 사람들 보면서 이제 다 보죠. 더 한참 위에 사람들 보면 이제 약해지잖아요. 저도 이미 뭐 약해진 게 있을 수 있고 약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길을 또 이제 또 걸어가야 되는 또 걸어가고 그걸 이제 그 경험하고 또 삶의 해석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 사는 맛이 인생 사는 맛이 난다 진짜. 맨날 뭘 해결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는 뭔가 수입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산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은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모습도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응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역시 고산미가 좋으면서 달콤합니다. 탕은 고산미가 좋으면서 달콤합니다. 차 맛은 계속 같은 맛이고요. 이 차 맛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차의 진향이 확 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노차는 됐고요.
충분히 됐죠. 예, 진향이 예, 좋습니다. 찻잎을 보면 예, 뭐 노엽이라든가 줄기가 많다든가 황편이 많다든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멀쩡한 잎이 부서진 듯하게 예, 그런 정도의 예, 잎입니다. 자지잔 멀쩡한 잎. 근데 예, 이런 일부러 부쉈다고 생각은 안 들기도 하긴 하는데요. 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숴서 잘게 부쉈는지 모르는데 뭐 그런 차들만 모아서 좀 만들었거나 조금 멀쩡한 차도 섞었거나 근데 멀쩡한 차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거의 다 부서진 듯한 이파리 비슷하고 예. 그렇지만 이 모차 자체는 예, 나쁜 모차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통 예, 모차 차맛은 예 그냥 보통 차맛입니다. 딱 무량산 차 익으면 입맛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무량산 다원차 무량산의 다원 소수차나 뭐 이런 차들 예, 익으면 예. 저도 무량산 차를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무덤덤해요. 기대를 한 것만큼 와 달고 맛있다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98년도 예, 무량산 원료로 만들어진 타차도 있고 뭐 그런데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다음 편에 시음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량산 찻잎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천년의 향기에서 무량산 타차가 이제 저렴하게 아주 싼 지금도 판매하는데 아 무량산 찻잎 이게 한번 근데 생각했던 그 차 맛이 나오더라고요. 무량산 예. 고산미가 아주 그냥 세고 예. 이제 무량산 다원의 차로 만드는 것 같다는 타차니까 뭐 가격도 저렴하고 예. 근데 그런 차가 이렇게 이제 약간 그냥 무덤덤한 맛 자체는 갖고 있으면서 고산미에서 우러나는 이제 회감과 달콤함 이런 건 좋게 익지 않을까. 예, 맛있습니다. 갈수록 달고 맛있어요. 정말 달고 맛있네요. 예, 역시 고산미가 이제 충족하게 차를 만드는 이유가 이 차를 봐도 그냥 처음에 이제 몇 년은 마시기 불편하고 고산미가 세서 예, 정말 그런 차인데 그 무량산 타차 예, 마시기 불편해요. 그래서 아주 소량 넣거나 부드럽게 우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쓸 때 이제 이런 예, 달콤함이 나오는 당이 되는 거죠. 이 차 무량산 차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맛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특성은 없어 보이는 맛인데 멀쩡한 차고 멀쩡한 보이차의 맛이고 예, 고산미 뒤에 오는 이 달콤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차스러워요. 맛 자체가 초반 1탕 2탕 3탕만 약간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로 그때도 보이차스러웠고요. 지금은 이제 더 보이차스럽습니다. 1분 30초 된 8번째 탕입니다. 갈수록 이제 진향이 잘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진년 장향에 대해서 조금 건너뛰는 느낌인데요. 그냥 거의 진향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장향을 넘어서서 이 차는 예, 꽤 잘 익어서 온 차 같아요. 잘 익은 차. 그래서 순건창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익은 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후반탕으로 가면서 이 장향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진향.
진양미가 아주 좋고 그냥 달고 맛있습니다. 진양미가 좋고 달고 맛있어요. 보이차의 거의 그냥 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변방차 맛이 안 납니다. 이것은 변소차이지 변방차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변방차 맛은 변방 지역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을 했다거나, 예, 우리 이제 그 공부차나 이렇게 공동 구매했던 95년 변방차, 이런 변방차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료복산차, 료복이라는 지역이 이제 변방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익은 이런 차는 보이차 정통 맛이라기보다는 변방차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변소차이지 변방차가 아니라는 거죠. 운남에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차인데 좀 저급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운남 보이차인데 변방 지역으로 이제 수출이 나간 거지, 이 차 자체가 변방차 맛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겁니다. 보연패 전차도 역시 변방차 맛이 나는지는 않는 것처럼 이 차는 변방차 맛이 아니라 그냥 보이차 맛이죠. 그래서 변방차 맛은 변방차 맛의 독특한 그런 맛이 있는데, 그게 더 맛있게도 느껴지더라고요. 변방차 맛이 희한하게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변방에서 익든가 변방에서 익었든가 일단 뭐 변방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만드는 방법이 거기서 만들어지든가. 광운공병 변방차 맛 안 나는 것 같아요. 광운공병도 진짜 변방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보관을 했거나 뭐 이런 차들이 이제 변방차 맛이 이제 확실하게 납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 차는 그냥 그냥 무량산차 노차된 것 같은 듯한 느낌의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변방차 맛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초반탕에서도 변방차 맛은 안 났고 그냥 압축, 부서지고 압축된 데서 나오는 어떤 익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약간 복전 같은 분위기가 이제 느껴졌었기는 한데요. 복전의 이제 초기의 향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복전, 한 20-30년 된 복전. 그래서 이제 혹시나 좀 거친 잎이 있는가 봤더니 거친 잎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 나다가 그냥 정상적인 보이차 차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산미 좋은 회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고 후반탕으로 올수록 진향과 진양미가 조금 더 잘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년 장향이라고 할 때 이제 장향의 그런 부분은 좀 건너서 이미 지나간 듯하게 진향스러운 쪽으로 와 있고, 진향이 아주 짙게 뭐 이렇게 강하게 날 정도면 더 익어야 되는 거고, 진향과 함께 달콤한 단맛이 좋은 그런 차품으로 중후반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40대 분들도 보시기 좋습니다. 신중하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은 40대 분들도 일단 조금 멘탈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멘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희한 독특한 영화 봤는데 작품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작품성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벗어날 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약간 비극이죠 비극 약간 몇 번 웃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두 번 웃었던 것 같아요. 비극입니다. 비극. 비극이고 비극이 비극. 어쩔 수가 없단데 그 다음 영화에서 뭔가 좀 답을 줄 수 있는 영화를 하나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하는 감독인 것 같으니까 어떤 뭔가 좀 답을 좀 정답은 아니래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 희망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삶의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영화가 그 다음 편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양미가 좋습니다. 이 탕이 입안에 들어올 때 이 진향이 탁 느껴지는 것이요. 아주 좋습니다. 진향이 맛있는 회감하고 진향이 이렇게 딱 진향미가 같이 느껴지니까 차가 너무 좋으네요. 약간 그 고급으로 뭐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못한 듯하게 만들어진 모습이지만 모차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 정상적인 부서지긴 했지만 그런 모차기 때문에 차 맛은 좋은 것 같아요. 보연패 전차하고는 분위기 다릅니다. 보연패 전차는 뭔가 좀 그쪽 지역의 병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맛깔나요. 맛깔나는 무슨 그런 맛이 좀 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더 무덤덤합니다. 더 무덤덤하고 달고 맛있어요. 무덤덤하고 이거에 비해서 보연패 전차는 무슨 그쪽 지역의 어떤 그냥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맛깔나는 맛있는 느낌과 어떤 맛이 더 있는 듯하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 차도 그냥 매력 있고 이거보다는 이제 아마 보연패 전차를 더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이거 조금 무덤덤한데요. 이거를 이제 처음 들여서 가서 마셨을 때 이거 이제 갈아가지고 수유차를 해 먹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도 달고 맛있는 수유차가 보연패 전차를 갈아서 마셔도 그것도 괜찮죠. 조금 더 맛깔나면서 달고 맛있는 수유차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녹차 이파리는 다 맛있다. 우리나라 녹차 이파리도 맛있고 이 뭐 고산미와 함께 오는 이 달콤함이 참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향이 입안에 들어올 때 진향이 확 나면서 달콤하고 달고 맛있는 그런 차품이 되었네요. 너무 좋은 차품이고 보관도 잘 돼서 좋은 차를 시음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음기는 이제 이런 탕으로 이제 계속 아주 달고 맛있는 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약간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가 보다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보다 잔인한 영화 많아요. 헐리우드 영화 뭐 정말 리얼하게 막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수준의 어떤
예, 잔인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죽는 장면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하게 터치하는 저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뭔가 가장이 되는 남자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이 뭐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뭔가 이 껍데기도 벗어야 되고 계급장도 띄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어떤 어떤 걸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벗겨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 도대체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막 극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봤던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멀쩡하게도 그냥 저 사람은 속내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들 자신이고, 나 자신도 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어느 순간에는 껍데기도 벗어보고 계급장도 다 떼어보고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이게 이제 강제되고 어떤 큰 사건을 맞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더 순수해지는 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어느 쪽으로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껏 살아온 삶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안정되고 좋은 쪽으로, 사고 나지 않는 쪽으로 잘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약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안정되는 쪽으로. 제가 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안정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거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시음기 영상은 진양미가 좋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